안녕하세요. 부동산 사부의 추선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기사는요, 2018년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이란 내용이에요. 정부가 올해 6월부터 집값이 급등하면서 5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는데요. 이 중에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규제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이란 내용이 있는데요. 제초안 같은 경우는 사실 올 초부터 시행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이 많이 있었죠. 결론적으로는 가격이 급등하면서 파리대책 내용 안에 제초안을 시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고요. 미실현, 즉 실현하지 않은 이익에 대해서 과세라는 것이 맞냐 맞지 않냐라는 그런 위헌 논란이 있긴 하지만 시행되기로 결정이 났으니까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난 2006년 9월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 무려 6년 3개월 동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 법의 벽을 넘은 단지가, 아파트 단지는 단 한 곳도 없어요. 빌라 같은 경우 한 5개 단지가 제초안으로 인한 금액이 적기 때문에 통과를 했지만, 아파트 단지는 이 법을 넘어선 곳이 없다는 점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재건축 진행에 미칠 영향은 아주 지대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현재 같은 경우는요, 조합원들의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를 규제하기 때문에 조합원들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훨씬 더 지금 높은 아주 구조적인 모순 구간에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의 재건축 진행은 지난 3년간과 같은 형태로 생각을 하셨다가는 큰 코를 다치기 쉬운 시점입니다. 그 구조적인 모순에 대한 부분은요, 올해 말까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할 수 있는 단지 여부들이 결정이 나고, 또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될지 안 될지 몰라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는 여부도 좀 지켜보고요. 그리고 일반 분양가와 조합원 분양가의 상관관계, 그리고 이에 따른 추가 부담금이 미칠 영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연말 이후에 연초에 전체적인 재건축 진행 방향에 대해서 한번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요, 분양권 전매 양도세 강화예요. 이 내용은 이미 지금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분양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년 이내에 매도하면 양도세가 50%, 1년에서 2년 사이에 매도하면 40%, 그리고 2년 이후에 입주 전까지 매도를 하면은 일반과세 구간으로 넘어가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세가 50%가 매겨지죠. 그러니까 지금 2년 이후의 구간에 들어가신 분은 지금 팔면은 6에서 40%, 즉 일반과세 영향을 받게 되는데, 내년 1월 1일 이후에 매도를 하시면 50% 양도세 구간을 내셔야 돼요. 그런데다가 주민세도 5%가 있기 때문에 세율이 55%가 되기 때문에 현재 보유 2년 이후의 구간에 있으신 분들은 연내 매도, 아직까지 늦진 않았잖아요. 지금 빠른 잔금을 하게 되면 연내 매도가 가능하니까 지금 일반과세로 파는 게 낫냐, 내년에 50%의 양도세 구간을 적용되는 것이 낫냐, 이 부분을 판단하셔서 연내 매도 내지는 보유 여부를 지금이라도 빨리 저울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 DTI 도입 시행에 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말하면 굉장히 충격을 받죠. 그런데 어떤 부부가 맨날 이혼하니 많이 그러다가 한 몇 년 끊다가 어느 날 이혼한다 그러면 걔네 그런가 보다라고 굉장히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신 DTI가 이번에 꼭 그런 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내용 자체를 보면은 대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대책이 계속 늘어지다 보니까 이 내용이 2개월, 3개월 이상을 계속 노출돼 왔거든요. 그러다가 막상 신 DTI가 덜컥 나왔는데 내용 자체가 별것이 없다, 이미 다 사전에 노출이 됐다, 이런 것들 때문에 발표 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신 DTI가 가진 위력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 DTI 같은 경우는 기존의 DTI보다 가계부채를 상당히 포괄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효과가 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추가로 빚내서 집 사는 게 어려워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규 주택담보대출 시 보통 만기를 30년으로 하는데 15년으로 줄이다 보니, 예를 들면 10억을 30년으로 나누는 것보다 15년으로
나누게 되면은 매년 갚아야 될 돈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이런 식으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제초한 시행이나 분양권 전매 양도세 강화, 그리고 신 DTI 도입, 이것은 모두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게 됩니다. 자, 다음은 부동산 임대업 여신심사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년 3월부터 시행을 하고요. RTI라고도 얘기를 하죠. 임대업 사업자가 대출을 할 때는 임대 수익의 이자 상환 비율을 갖다가 산출해서 대출 규모를 정하게 되는데요. 임대소득 대비 이자 비용을 파악해서 부동산 임대업의 대출을 제한하겠다라는 내용이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생각지 못한 그런 내용이었기도 하죠. 상가와 빌딩 같은 경우는 현재 금리가 높아지고 있고 대출은 줄어들고 있어서 꼬마 빌딩 같은 경우도 양극화가 나타나면서 상당히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나 12월 12일 날은 미국이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서 12월 12일 날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시중금리는 다시 한번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수익형 물건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다주택자들의 임대 사업을 독려하겠다, 그래서 임대에 대한 정책을 만들겠다라는 정부의 기조와 사실 임대업 여신심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은 기존의 기조와는 반대되는 것으로 약간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다음은 양도세 중과와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배제인데요. 이 내용도 이미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조금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은 기존의 유튜브를 좀 들어보시면 되고요. 4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죠. 기존의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과세, 즉 6에서 40%의 일반 과세 구간에 들어 있었는데 4월 1일부터는 10에서 20%의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그래서 현행 6에서 40%의 일반 세율이 2주택자 같은 경우는 고소득 구간이 생기면서 최고 52%, 그리고 3주택자 같은 경우는 62%까지 세금을 물게 되고요. 여기에 기타 세금인 지방소득세나 85제곱 이상에서 내는 농특세까지 하게 되면은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한 세금이 70%까지도 나오게 되니까 정말 뭐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그런 세금이 되거든요. 기준은 4월 1일 이전에 등기를 하냐 못하냐 기준이니까 다주택자 같은 경우도 아까 분양권 보유자와 마찬가지로 4월 1일 이전에 매도를 할까 말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시간이 3개월 한 20여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이 내용은 강남권에는 크게 해당이 안 되니까 생략하기로 하고요. 다음은 DSR 도입인데요. 역시 DSR 도입 같은 경우도 대출을 규제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개인의 마이너스 통장이나 차량 할부금까지도 대출 총액에 넣어서 심사를 하겠다는 총체적인 상환 능력 심사제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담보대출은 물론이고 신용대출이나 그런 사소한 대출까지 전부 다 합산을 해가지고 차주의 상환 능력을 정확하게 따져서 대출 한도를 정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차주의 소득 산정 방법은 신 DTI하고 상당히 동일하고요. 단지 DSR 같은 경우는 금융회사가 심사 과정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과도하게 대출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내년 하반기 도입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 유도가 있죠.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이번에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빠지면서 욕을 굉장히 많이 먹은 제도예요. 그래서 전월세 상한제나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 등이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같이 나오려고 하다가 연기된 내용이고요. 연말 이전에 발표를 한다고 하니 어떤 내용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는 내용이 어떤 것이 나오냐에 따라서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출하되냐 안 되냐의 그런 여부가 있으니까 지금 관심 있게 지켜볼 내용이기도 하고요. 이 외에도 내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으로 보면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의 경우에는 이제 전매가 금지되고요. 또 지역에 있는 거주자의 물량을 20%를 먼저 지역 거주자한테 배분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외부 수요로 인한 과열을 방지한다라고 하고요. 규모가 300세대 이상의 오피스텔은 인터넷 청약을 의무화해서 청약 열기를 과대포장하는 것을 막는다라고 하니까 내년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